조니의 파파,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박역거세가 일본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일본 족장의 아내가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불길하다고 여기고 알을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버리는데요. 그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한 노파가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들어있었답니다. 이 아기가 커서 신라왕이 되는데 그분이 박역거세라고, 그래서 박역거세가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은 1911년에 발간된 조선 총독부 일본어 교과서에다가 실어가지고 온 난리를 쳤었는데요. 다 조작이죠. 석탈의 이야기 가지고 지낸 거 아니에요. 한국 역사서 어디에도 박역거세가 일본에서 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당군이 일본 조상신의 사고뭉치 막내 동생 스사노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누나인 아마테라스한테 추방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누나 방에다가 똥을 넣었다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죠. 거기다가 기원후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임나 지역을 지배했다는 주장도 했었는데요. 교과서에다가. 이게 임나 일본부설이죠. 일본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일제의 조선 침략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의 고문들이 다 친일파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위해서 일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다 부정했었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지금의 경주, 진안 땅에 고조선이 망하고 남한 유민으로 구성된 육촌이 있었는데요. 촌장들의 추대로 박역거세가 왕이 됩니다. 신화를 보시면 경주시 탑동 나정, 하늘에서 백마가 운반해온 자줏빛 큰알에서 박역거세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 등장하는데요. 혁거세의 세력은 말을 잘 타는 고조선의 한 유력한 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역거세는 토착 세력의 반발을 받지 않고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동천이라는 샘에 씻기자 아이 몸이 하얗게 빛나고 짐승들이 몰려왔고 해와 달이 더 밝아졌는데 6명의 촌장이 바가지같이 생긴 알에서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고 이름을 밝다라는 뜻의 혁거세라고 짓습니다. 박역거세는 13살에 왕위에 오르면서 아령 부인이 왕으로 책봉되는데요. 아령 부인은 아령정이란 우물에서 닭의 머리를 한 계룡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입이 닭부리 같았는데 경주 월성 북쪽 북천에 씻었더니 부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역거세의 자녀로는 남의 차차온과 아로공주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역거세에 관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박역거세는 외부에서 이주한 세력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덕망이 높고 우수한 문화와 세련된 통치력을 바탕으로 토착 세력을 잘 포섭해서 왕국을 다스린 걸로 보입니다. 그의 치세에 관한 기록들을 더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요. 기원전 50년엔 적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왕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듣고 철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년엔 왕과 왕비가 육부를 두루 살피는데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했다고 하고요. 기원전 39년에는 변한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년엔 마한에 사신을 보냈는데 마한의 왕이 진안 변한은 자기 속국인데 왜 공물을 안 보냈냐고 뭐라고 하니까 사신으로 간 호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박역거세와 알령부인 이 두 성인 덕분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주변국들이 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9년 마한왕이 죽었을 때는 누가 마한을 쳐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시신을 보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역거세는 기원후 4년 73세로 승하합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승하하던 날 흰말이 혁거세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날이 계속 흐리고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천둥번개 속에 혁거세의 몸이 5조각으로 흩어져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알령왕비도 사망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박역거세의 몸을 모아서 장사 지내려 하는데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함으로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 지내 오릉을 만들고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고 합니다. 뱀이 무덤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좀 특이한데요. 몸이 왜 5조각으로 나눠졌을까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오늘은 반란이 일어나
시해당했을 거라는 가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기원 후 4년 박역거세의 아들이자 2대 왕인 남의 차차홍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심스럽고 위태롭기가 마치 냇물을 건너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자기를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건 아닐까요?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처지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왕과 왕비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혁거세는 거서관, 즉 왕인데 남해는 차차홍입니다. 근데 차차홍은 무당 혹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차차홍 때부터는 왕이 제사장직을 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박역거세와 비등한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박역거세를 폐위하고 아들 차차홍을 왕좌에 앉힌 건 아닐까? 그럼 그 뒷배는 누굴까요? 여러분, 신라 4대왕이 석탈해인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외국 동북쪽 천리밖에 있는 다파나국 왕에게 커다란 알이 태어나는데 왕은 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왕비는 비단으로 알을 사서 배에 실어서 바다로 보냅니다. 이 알에서 난 게 석탈해인 건데요. 한 노파가 석탈해를 거두 길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석탈해는 남해 차차홍의 사위가 되는 등 남해가 왕이었을 당시에 이미 실권을 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왕 유리 이사금은 사실 석탈해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탈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떡을 깨물어서 누가 이가 더 많은지 보고 결정하시지요. 결국 유리 이사금의 이빨 자국이 더 많은 걸로 밝혀져서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사금은 이빨 자국이라는 뜻이죠. 유리 이사금은 죽기 전에 석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석탈해의 알이 아진포구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가 거두 길렀다고 했었는데요. 이 노파는 누굴까요? 혹시 이 노파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무녀는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은 박역거세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